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은 왜 있는가? 지지선은 과연 뭐고 저항선은 과연 뭔가? 저번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그 어떤 논리, 수요와 공급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수급, 우리가 흔히 수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급을 더 길게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가 탁 붙어가지고 절충선에서 정해지는 가격이 우리가 현재 주식 가격, 현재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우월해지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우월해지면은 주가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이 사람의 심리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실적안함 있고 회사의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서 뭐 주당 자산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를 보고 그냥 막연하게 중장기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요즘 이 주식시장에서는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냥 이 회사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 회사가 나중에 매출이 터지고 해가지고 막 큰 어떤 수익을 안겨줬을 때 주주들에게 배분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자양분으로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주가의 수급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주식은 어떤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나쁜 종목도 계속 하락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이 어떤 패턴들, 이 어떤 심리들을 읽어가지고 여기에서 잠시 이 시간, 때를 사고 팔면서 이문을 남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개념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뭐냐. 그러면은 이 지지선이라는 것은 왜 생겼고 저항선이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항선이라는 것은요. 저항선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원 하던 종목이 갑자기 5천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만원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많이 손실이 나 있겠죠. 5천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5천원에 있던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만원까지 이렇게 쑥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원에 예전에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손실을 봤다가 다시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만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지금 이제 본전이니까 내가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막 매도하려고 막 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만원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바로 못 올라가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물량을 이제 본전에 막 던지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탁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잖아요. 요것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저항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떤 매물대에 탁 봉착해가지고 브레이크가 탁 걸리면서 주춤하는 거. 요거를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지선은 어떤 걸까요? 반대겠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 종목이 만원에서 5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예전에도 이 종목이 5천원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은 그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야, 이 종목이 만원에서 5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더 안 내려가더라. 나는 그러면 5천원에서 나는 사야 되겠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 바닥이잖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5천원이라는 이 가격권에서 너도 나도 살려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쭉 내려가다가 5천원에서 탁 서는 거예요. 서고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이 5천원이라는 가격이 지지선인 거예요. 지지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라는 것은 항상 매물대와 또 어떤 이 저가 매수, 대기 매수자들의 그런 심리의 절충선이 바로 저항선과 지지선의 이런 어떤 구간을 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선 부근에 내려오는 종목은 매수를 하면 되고 저항선 부근까지 갖는 종목은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쉽죠, 그죠? 주식은 정말 쉽습니다. 알고 나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가장 쉽게 했을 때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가지고 지지선이 반드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또 저항선도 반드시 이거를 뚫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항선과 지지선은 속된 말로 저항선은 뚫어져라고 있고 지지선은 밑으로 깨버리라고 있다라는 그런 주식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주식 투자는 확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정설이다 해가지고 믿고 그냥 팍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예측이 아니고 대응을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